편입 시작엔 편입 N. 네, 반갑습니다. 10월 모의평가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21번 문제부터 보면 21번은 밑줄 친 표현 1번의 의미를 고르는 거고 22번은 일치하지 않는 거 한번 가보면 자,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에 근데 이때가 언제냐 이 공포의 정치가 come to an end 끝났을 때를 말하는 건데 이때 it was found that 뭐가 발견됐냐면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다. 이 정치가들 사이에서는 말이야 누굴 제외하고는 그럼 얘네는 살아남았다는 거겠지. 누굴 제외하고는 살아남지 못했냐면 prudent court 이 court가 겁쟁이란 뜻이야. 이 겁쟁이들을 제외하고는 살아남지 못했다는 건데 이 겁쟁이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재빨리 바꾼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근데 어느 정도로 자신들의 헤드를 숄더에 킵할 정도로 말이야 라는 말인데 뭐 요거를 직역을 해도 되고 그냥 의역을 해도 되는데 여기 보면 얘네를 제외한 사람들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의견을 바꿨는데 뭐 하려고 의견을 바꿨을까를 생각해 보면 얘가 근거가 되겠죠. alive. 그래서 이거 문제 바로 풀어야 돼. 그래서 1번부터 보면 용기를 보여주려고 아니고 자신들의 이런 비겁함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아니고요. 얘네죠. 삶을 더 살아가려고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답은 이렇게 3번 찍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읽은 부분을 가지고 바로 일치불일치 한번 풀어봅시다. A. 공포정치. 공포정치 이후에 오로지 겁이 많은 사람만 겁쟁이들만 살아남았다. 이거 더 플러스 형용사지. 이거 맞는 말. 2번 조직화된 사회에서 잘 모르겠어. 조직화된 사회는 아직 안 읽었기 때문에 이런 비겁함이 더 이점이 있다. 뭐보다? 용기보다는. 그러면 조직화된 사회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빈칸 문제까지 읽은 경우랑 연결을 하면 겁쟁이들이 더 많은 이점을 가졌다는 건 맞다고 볼 수 있지. 왜? 얘네가 살아남았으니까. 3번 모든 전문가들은 어디에 보상을 했냐면 불수능 그리고 독립성에 보상을 했대. 아마 얘가 지금 다른 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조금 할 수 있는데 얘네는 의견을 바꿨다는 건 오히려 수능을 했다는 거고 또 의존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범주로. 근데 일단 더 읽긴 할 거야. D. 이 비겁함의 결과는 어떤 세계다? 훈련받은 겁쟁이들이 이끄는 세계래. 죄다 이제 A랑 C랑 D는 다 겁쟁이에 속하는 거고 아니 A, B, D가 지금 이 C만 서로 반대인 걸 알 수 있죠. 일단 조금 더 꼼꼼하게 가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가보면 자, 그 결과는 20년간의 군사적인 영광이었대. 왜?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거든. 이 정치가들 사이에서. 근데 어떤 정치가들? 충분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정치가들. 뭐 하려는? 여기서 제너럴은 장군들을 좀 질서 있게 하려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정치가들은 죄다 겁쟁이야. 왜? 살아남으려고. 그럼 곧 여기 이 기간 동안은 이 장군들이 힘이 있었고 정치가들은 힘이 없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프랑스 혁명이라는 건 예외적인 기간이었다. But 그러나 wherever 어디서 조직이 존재하던 간에
이런 비겁함이 어떻게 발견됐다? 더 유리하다고. 뭐보다? 용기 내는 것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얘가 돼야겠죠. 겁쟁이. 근데 누가 겁쟁이야? 정치가들이 겁쟁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요거 2번 B도 맞는 표현이 되는 거고 A 아까 맞았고 그 다음에 D도 맞겠죠. C가 틀렸겠죠. 수능이 와야겠지. 수능.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자, 23번 삽입. 그 다음에 24번은 언급하지 않은 거. 지금 이 탈모의 원인. 탈모의 원인을 물어보는 거고 25번은 이 머리카락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걸 고르래. 그럼 일단 삽입이 중요하겠지. 한번 읽어보면 헤어 모르겠는데 이거 뭔지 그냥 머리카락은 사실상 뭐와 같다? 작은 신장과 같다 라고 이 사람이 말했어. 이런 머리카락은 뭘 빨아들이냐면 suck up, 유해한 화합물들을 빨아들이고 또 그 유해한 화합물을 축적시킨다는 거야. 어디에? 죽은 머리카락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가 뭔지 모르고 그냥 머리카락으로만 해결하기. 어쨌든 여기서 머리카락 좋은 거라고 요 정도만 알고 가면 될 것 같아. 갑시다. 자, 머리카락은 두 번째로 가장 빨리 자라는 조직이다. 신체에서. 괄호 읽으면 marrow가 골수라는 건데 이제 골수가 가장 1등으로 빨리 자라는 조직이래. 자, 어쨌든 오늘 얘기는 헤어. 그렇지? 머리카락은요. 뭐로서의 역할을 하냐면 비공식적인 아카이브로서의 역할을 한대. 아카이브라는 건 저장소지. 저장소. 너의 건강의 저장소로서의 역할을 한대. 라고 이 사람이 말했어. 여기까지는 자기소개니까. In fact, 정말로 1cm의 머리카락이 뭘 잡고 있냐면, 뭘 포함하고 있냐면 대략 한 달간의 생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대략 한 달간의 이런 생물학적 데이터를 갖는다는 것이 요거 말하는 거겠죠. 요거. 저장소다라는 거지. 너의 건강의 저장소다. So, 그래서 말이야. 의사들은 시험할 수 있대. 머리카락을. 그러니까 검사할 수 있다는 거지. 뭐 약물 사용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만성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medication adherence라는 건 약물을 계속해서 복용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말이야.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 이제 뒤집었어. 야 근데 말이야 라는 거지. 근데 말이야 keep up 이런 성장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은 이런 성장의 속도를 맞추는 건 아주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대. So 그래서 이렇게 빨리 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빠른 머리카락이 빠르게 빠지는 게 쉽게 말하면 이런 탈모가 종종 어떤 역할을 한다? 징조라는 거지. 증상이라는 거지. 아프거나 스트레스의 말이야. 근데 여기서부터는 탈모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그러나를 기준으로. 그러면 이 박스가 뭐라고 했냐면 이 머리카락이 사실상 작은 신장이라고 했고 해로운 어떤 화합물들을 빨아들인다고 했잖아. 이건 좋은 쪽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이제 2번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1번에 들어갈 수 없는 건 얘가 이제 작은 저장소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받아줬으니까 1번에는 들어가면 안 되고 2번이 적당히 보여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나머지 풀어봅시다. 자, 근데 더 읽어야 되네. 24번.
이거 탈모의 원인을 골라야 되니까 더 읽어볼게요. 봅시다. 저기 가면 여기 이제 나와. 영양 부족, 이게 뭐 갑상선이라는 건데 몰라도 돼. 단어만 짜맞추면 되니까. 요거의 기능 장애 그리고 고열, 이 모두가 갑작스러운 탈모를 유발한다 라고 했지. 뭐뿐만 아니라 뭐처럼 갑작스럽게 체중이 빠지는 것처럼, 뭐 아이분만이나 뭐 수술처럼. 그래서 여기 보면 얘 있고 얘 있었고 얘 있었으니까 답은 D겠지. 그 다음 일치하지 않는 거 1번 아주 빠르게 자란다. 두 번째로 빨리 자란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very를 써도 되겠지. 1번 맞는 말. 2번 너의 건강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 맞고요. 3번 빠질 수 있대. fall out 빠르게. 언제? 네가 아플 때. 맞는 말이죠. 4번 이 모발의 뿌리가 유해한 물질을 모으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모은다고 했지. 그렇지? 답 4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26번 타이틀, 27번 삽입, 28번 일치하지 않는 거. 얘가 중요하겠지. 삽입이. 한번 가볍게 읽어보면, 자, 삽입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제끼면 돼. 너무 여기서 시간을 많이 안 써도 돼. 자, intensity, 강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세기, 그치? 세기, 설명된다. 이 이야기에서, 뭐 아르키메데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뭐라고 전해지냐면, 몰랐대. 언제? 로마인들이 얘를 잡았을 때 말이야. 얘를 잡아서 뭐 했어? 얘를 죽였을 때 몰랐대. Never noticed. 그러니까 왜 몰랐냐면 이 아르키메데스가 몰두하고 있었거든. 이 수학적 문제에 말이야. 그래서 너무 집중했다는 얘기겠지. 여기서 말하는 이 강도는. 한번 가봅시다. 자, 집중력의 힘은요. 맞네. 이거 아까 intensity가 집중력의 강도네. 집중력이라는 건 아주 귀중한 특성이다. 근데 이건 few. 사람들이 얻을 수 없다는 거지. 뭐가 아니라면? 교육을 통해서 아니라면 말이야. 오늘 얘기는 집중력. 중요하고 집중력은 교육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라는 거네. 자, it is true that 뭐가 사실이냐? 집중력은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상당한 정도로 말이야. 젊은 사람들이 나이를 더 들수록 말이야. 그러니까 나이 먹어갈수록.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은 좀처럼 생각하지 못해. 어떠한 것에 대해서 1분, 몇 분 이상 동안 말이야. 그러니까 어릴 때는 집중력이 낮다는 거지. 그러나 with every year, 매년 that passed, 그러니까 지나가는 매년이라니까, 그러니까 매년 이제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말이야. 매년 그 아이들의 주의는 어떻게 된다? 덜 volatile, 불안정하게 된대. 그러니까 좋아진다는 거겠지. 얘네가 성인이 될 때 말이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는요. 좀처럼 뭐 할 것 같진 않다. 충분한 집중력을 얻을 것 같진 않대. 라는 거지. 뭐가 없다면? 오랜 기간의 지적인 교육이 없다면 말이야.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오늘 얘기는 집중력 뭐야? 나이 먹을수록 좋아지긴 해. 근데 나이 먹을수록 좋아지긴 한데 이 나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고 플러스 뭐까지? 지적인 교육까지 있어야 된다 요 말이겠지. 그래서 가보면
세 가지의 특성이 있다. 어떤 특성이 있냐면 완벽한 집중력을 구별하는 세 가지 특성이 있대.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알려주겠지. 자, 첫 번째, intense, 강렬해야 된다. 두 번째, 시간도 중요하네. 세 번째, 자발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네 라는 거지. 여기 보면 다음 문장 봐봐. 똑같은 문제에 얼마 동안, 상당한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어. 그럼 이거잖아. intense가 첫 번째, prolong, 시간이 두 번째, 자발적인 게 세 번째. 근데 얘는 지금 상당한 시간, 두 번째를 언급했으니까 이게 박스에 intensity가 있었지. 그치? 그래서 이 답이 여기 와야 돼. 어디지? 여기에. 3번에 오는 게 맞겠죠. 순서대로. 그래서 삽입 문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나머지 한번 풀러가 봅시다. 뒤에 but 없으니까. 자, 주제부터 보면 26번, 1번 집중력의 힘과 집중력에 대한 훈련. 얘인데 답 1번. 이거 세 가지. 그치? 아까 말한 거 강도, 시간, 그리고 자발적인 거. 2번 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가? 이 집중력을 얻어내는데 말이야. 그럼 1번과 2번을 비교했을 때 2번 같은 경우는 왜 교육을 해야만 하는가? 라는 거니까 그 이유를 쫙 알려줘야겠죠, 지문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집중력의 힘과 집중력에 대한 이 훈련의 필요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답은 1번이 더 적절하겠죠. 나머지는 안 되고요. 그 다음 28번 일치하지 않는 거. 1번 집중력은 중요하고 주로 교육을 통해서 발달된다. 맞는 말. 2번 집중력은 나이 먹으면서 향상돼. So 그래서 지적 훈련이 no longer 더 이상 불필요하대. 아니 필요하다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주자면 역시 수업 때 강조한 대로 문제끼리 연결하는 거. 이거 주제랑 연결해도 B가 틀렸지.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합시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아마 10월 모평에서 이 지문이 좀 제일 아마 어렵지 않나 싶은데 한번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자, 29번. 지문에 따르면 주요 문제는 어떤 문제? 현재 과학자들이 바이오 머테리얼, 이게 이제 생체 재료인데, 그치? 직역해도 생체 재료지. 생체 재료 분야에서 과학자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뭘까? 그럼 오늘 지문에 문제점이 나온다는 거네. 그치? 30번.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실인 걸 고르래. 중요한 건 최근 연구를 찾으러 가야겠지. 그 다음에 31번은 작가의 목적, 주제. 가볼게요. 자, 현재 중요한 문제는 어디서? 생체 재료 분야에서 말이야. 근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부연 설명. 생체 재료라는 거는 어떤 과학이냐면 죽은 조직을 replace A with B, 인간이 만든, 즉 인위적인 임플란트로 대체하는 과학이래. 됐어? 오케이, 오늘 키워드가 요거 생체 재료. 죽은 조직을 요거 인간이 만든 임플란트로 대체하는 거. 요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 문제는 아까 물어본 거잖아. 중요한 문제는 제어다. 뭐에 관한? 인터페이스에 관한. 인터페이스가 뭐냐면 경계면이야. 또는 이 표면에 관한 제어래. 뭐 사이에서? 이식된 생체 재료와 살아있는 생체 재료 사이에서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조금 설명을 하면 어려워했으니까 어떤 조직이 있으면 여기 이제 이렇게 조직이 있으면 이게 죽은 조직, 얘는 살아있는 이렇게 조직이 있다고 치자고. 그럼 이 죽은 조직을 이 부분을 떼어낼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 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이 뭐 한다고? 임플란트 한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렇게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임플란트를 이렇게 대체할 때, 이 죽은 세포, 죽은 조직을 대체할 때 얘랑 얘가 붙어야 되잖아. 그치?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제어할 거냐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 됐어?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붙일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대부분의 조직에 대한 물리적인 속성은 결합이 될 수 있대. 신중한 원자재를 신중히 선택해서 말이야. 뭐 그 원자재가 이런 것들이고, 심지어는 어떤 요구 조건들이 생체 재료가 수식 이런 재료로부터 처리가 된 생체 재료가 여기 슈드 생략이지 요구니까 유해해서는 안 된다. 무해해야 된다. 숙주 조직에 라는 요구 조건도 충족될 수 있대. 기술에 의해서 말이야. 근데 이 기술은 어디서 시작했어? 뭐 연구에서 나온 거래. 반응을 뭐에 대한 뭐 조직 배양이라는 건데 생체 재료에 대한. 근데 필요 없어. 이게 말이 어려우면 그냥 일치불일치가 나왔다면 단어끼리 짜맞추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뭐야? 뭔가 이런 거에서 나온 기술을 가지고 충족시킬 수 있다고. 아니면 여기서 나온 뭐 단기간의 임플란트로부터 나온.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전체를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거였잖아. 지금 생체 재료 분야에서의 문제잖아. 이 문제가 뭐야? 야, 어떻게 통제시킬까? 이 살아있는 조직과 이식한 생체 재료 사이의 경계면을. 그러니까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된다고. 여기서 막히지 말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인데, 여기 부분은 뭐야? 이 부분은 계속 좋은 얘기하고 있어. 대부분의 조직에 대한 물리적 속성은 원자재 신중히 고르면 결합할 수 있대. 좋은 얘기잖아, 맞지? 플러스로 봐도. 그리고 이것도 뭐야? 이런 요구 조건도 숙주 조직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조건도 충족할 수 있다잖아. 그치?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야. 더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보면 자, 그래서 번 나오는 거지. 야, 근데 말이야 한 거지. 야, 근데 이런 반드시 필요한 이 결합을 이뤄내는 것은 어디서? 이 물리적 속성에. 근데 어디에 대해서? 경계면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지. 경계면. 살아있는 물질과 얘는 살아있지 않는 건데 얘는 죽었다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가져온다는 거지. 인위적인 물질. 비생물학적인 물질과 생물학적 물질의 경계면에 대해서 이런 물리적인 속성을 결합하는 걸 이뤄내는 게 뭘 요구한다? 지식을 요구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문제는 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지식은 뭐에 대한 지식이냐? 여기서 오브 위치가 수식이 아니라 이 위치가 요거를 꾸미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자들이 제어하는가? 이 세포의 결합을 말이야. To each other. 서로에게 이 세포의 결합을 어떤 분자가 제어하는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지식이. 따라왔어? 이게 어떤 영역이냐면 이거지. 우리가 not yet, 아직까지 철저하게 자세하게 연구하지 못했던 영역이라는 거야. 아직 문제라는 거지. 문제. 됐어? 어떻게 살아있는 조직과 임플란트 이식한 이 생체 재료를 결합시킬까? 이 경계면. 요거에 대한 제어. 이게 문제인데 요거의 해결책이 이게 있어야 돼. 근데 이건 우리가 아직까지 연구를 철저하게 못했던 거지. 그래서 문제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문 조금 어려웠으니까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최근 연구가 나왔잖아. 최근 연구에 대해서 문제 물어봤잖아. 그치? 비록 최근 연구가 허용했대. 우리가 안정화시키는 걸 말이야. 조직과 생체 재료의 경계면을요. 안정화시킬 수는 있대. 뭐 함으로써? 통제함으로써, 제어함으로써. 뭐 화학 반응을 제어한다던가 아니면 생체 재료의 이런 구조를 말이야. 됐지? 여기까지가 얼도우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근본적인 이해, 뭐에 대한 어떻게 임플란트 장치가, 이식하는 장치가 조직에 들러붙냐, 즉 연결이 되냐는 남아있대. 애석하게도 불완전하게 남아있대. 그럼 오늘 내용은 끝까지 문제야.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음에도 결론은 안 좋아. 아직까지는 부족해 라는 거겠지.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차례대로 가보면 29번. 현재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 이거 어디서 물어보는 거야? 요거 첫 문장 물어보는 거지. 바로 풀걸. 자, 1번. 평가하고 규제하는 거. 결합을. 숙주 조직과 임플란트 사이에 이 결합을 뭐 평가하고 규정하는 거. 이거 같은데 그대로. 2번. 잠재적으로 유해한 재료를 옮기는 걸 제어하는 거. 이거는 해결됐었잖아. 이것도 충족될 수 있다고 했어. 3번. 새로운 재료를 찾아내는 거. 아닌데. 4번. 결정하는 거. 어떤 상황에서 임플란트가 필요한가. 지금 상황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경계면을 제어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얘지. 경계면, 인터페이스. 답은 1번이고 30번. 최근 연구는 아까 마지막 부분에 읽은 거지. 여기. 최근 연구. 우리가 이제 이 조직과 생체 재료의 경계면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거야. 뭐 화학 반응을 제어하든 뭐 이 구조를 제어하든. 갑시다. 자, 그건 여러 문제 중 하나를 해결했대. 그러나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대. 아니야. 이런 얘기는 아니지. 뭔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다. 2번.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이 연구가 뭔가 두 번째 부수적인 어떤 관심 걱정에 집중한대. 그러나 무시한대. 첫 번째 주요한 관심거리는 말, 뭔 말이지? 3번. 실용적인 적용성을 향상시켰대. 이 생체 기술에. 근데 뭐가 없어? 완전한 이론적인 설명은 제공하지 못해. 이거야, 답이. 왜냐하면 지금 뭔가 실용적인 적용을 향상시켰다고 했잖아. 이게 이제 요 부분이야. stabilize. 안정화시켰다는 거지. 근데 여기 without 붙어보면
완전한 이론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했어. 여기 마지막 부분에 있었잖아. 요거. 어딨지? 여기. 불완전하게 남아있다 라고 했으니까 답이 3번이 맞겠죠. D. 철저하게 연구했대. 뭘? 생체 재료의 속성을. 그러나 여기에는 주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어디에? 어떤 관련된 또는 중요한 특성에 말이야. 이런 얘기 없습니다. 답은 C. 자, 31번. 자, 작가의 주요 목적은 뭐냐? 1번. 이론적인 질문에 답하려고. 생체 재료 분야에서. 아니, 2번. 논의하려고. 주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말이야. 얘겠죠. 끝까지 문제였잖아. 이 연구 논쟁을 지금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윤리와 관련도 없고요. 답은 2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32번. 언어장애에 대해서 사실인 거. 오늘 언어장애가 키워드인 것 같고, 그다음 33번은 빈칸, 34번은 일치하지 않는 거. 그래서 32번 위주로 좀 볼게요. 자, few genes have attracted blah blah blah까지 보면, 여기까지만 봤을 때 지금 이게 as니까 FOXP2만큼이나 많은 관심을 끌어들인 유전자는 없대요. 라는 거는, 즉 오늘 FOX2P라는 이게 유전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얘가 많은 관심을 끌었다, 많은 관심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지. 자, 처음에는 언어장애랑 관련이 있었는데, 이 FOX2P라는 유전자가 이게 나중에는 뭐와 관련이 되었냐면 인간 언어의 진화와 관련이 있었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거 두 가지, 뭐 언어장애랑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언어의 진화랑도 관련이 있다는 거겠지. 우리 인간의 말의 진화.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이런 비교급은 항상 체크하면서 이런 FOX2P라는 뭐 단백질을 더 많이 만들어낸대. 그리고 그게 설명하는 걸 도와준다는 거지. 뭘? 이 여자아이들의 더 일찍 일어난 언어 기술의 말이야. 당연히 남자애들보다 언어적으로 더 뛰어나다는 거겠지. 자, 최근에 신경과학자들이 발견했대. 어떻게 이 it는 당연히 요거 FOXP2, 그냥 F라고 할게. 어떻게 이 F라는 유전자의 분자 파트너 중 하나가 이 F가 기능하는 걸 돕는지를 발견했대. 아, 오케이. 그럼 얘는 파트너. 그지? 분자 파트너가 있대. 일단 관계만 좀 잡아 놓을게. 헷갈리니까. 자, 이런 최근 발견들은 마침내 뭐 할 수 있을 거다. 치료법을 알려줄 수 있을 거래. 뭐 유전적인 언어 장애에 대한 치료법을 말이야. 라고 뭐 이 사람이 말했어. 자기소개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F는 SRPX2라는 유전자를 규제한대. 얘가 파트너 아닐까? 요놈이? 생뚱맞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일단 관계 잡고, 그리고 요놈은, 요 유전자는 강화시킨대. 연결성을. 뭘? 특정 뇌 세포들 간의 연결성을. 자, 그래서 이 SRPX2라는 걸 이해하면 연구자들이 확인하게 해준다는 거야. 뭘? defective, 결함 있는 뭐 사본이라는 건데 유전자겠지 뭐. 그냥 쉽게 어떤 결함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고. 사람들에게서. 언어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어떤 결함이 있는가 확인하게 해준다는 거지. 결국 SRPX2라는 유전자가 되게 중요하네. 갑시다. 자, 2001년 이전엔 유전적인 영향, 언어에 대한 얘가 명확하진 않았대. 그래서 이 피셔라는 사람이 뭐 자기소개, 이 사람이 이 F라는 유전자를 확인한 거야. 한 가족에게서. 이 가족 구성원들이 지금 어떤 구성원들이냐면 지금 되게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거지. 뭐로? 발음, 단어 형성, 언어 이해. 됐어? 그래서 이런 언어 장애를 가진 가족에게서 이 F라는 단백질을 확인했다는 거야. 그래서 뭐 손상된 혀, 립 제어, 얘가 그들의 말하는 걸 되게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피셔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 발견은 빈칸했다라는 거야. 언어와 말의 신경적 기반에 대해서 말이야. 그럼 여기는 당연히 적어도 풀마로 따졌을 때 좋은 말이 와야겠지. 왜? 2001년 이전에는 언어에 대한 유전적 영향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했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 이후겠지요.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FOXP2라는 단백질을 확인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오늘 아까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야? 이 FOX2P라는 단백질이 뭐랑 관련이 있어? 이거 언어장애랑 인간의 말의 진화와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말이 와야겠지. 그래서 일단 보기부터 가면, 자, 빈칸부터 가면 1번 실패했대.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는 걸. 안 좋은 얘기. 2번 뭘 열었냐면 분자에 관한 창을 열었다는 거야. 일단 좋은 얘기. 3번 불충분하대. 나쁜 얘기. 4번 명확성을 제공하지 않았대. 나쁜 얘기. 이건 풀마로 해도 답은 B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일단은 일단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나중에 연구자들이 발견하기를 인간의 이 F라는 단백질은 달라. 침팬치 버전과는 다르대. 얘들아, 항상 얘기하지만 다르다 같다는 시험에서 나와. 오직 only도 나오지요. 오직 두 유전자 베이스, DNA 베이스에 의해서 다르다는 거야. 인간과 침팬치가. 이런 작은 변화는 도와준대. 변형시키는 걸. 뭘? 동물의 코를 말이야. 뭐로? 인간의 말로요. 이 작은 변화라는 게 얘를 말하는 거겠지. 조금 어렵긴 한데. 일단 가봅시다. 일단 여기까지만 읽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더 안 읽고. 아니다. 읽읍시다. 왜? 이거 예시 있네. 옛 있으니까 얘까지 그냥 읽을게. 나올 것 같아. 그래서 2009년도에 이 Mice Engineered with the Human Gene, 뭐 인간의 유전자를 지금 인간의 유전자로 조작된 쥐가 더 자주 그리고 더 복잡한 코를 만들었대. 뭘 보여주면서 이 F라는 변이가 역할을 하네. 복잡한 말의 진화의 말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얘기하고 있어. 근데 어떻게 F가 작용하는 건지는 아직 미스테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오늘 얘기는 뭐야? FOXP2 단백질. 요거는 뭐랑 관련이 있다? 언어장애. 언어장애 플러스 인간 말
신화. 요거와 관련 있어.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 근데 but 어떻게? 라는 건 아직 미스테리라는 거지. 일단 갑시다. 자, 언어장애에 대한 사실인 걸 고르래. 일부 연구자들은 이 F라는 단백질을 확인했대. 뭐로? 이것들의 원인으로 말이야. 맞는 말이죠. 첫 번째 문장만 봐도 알 수 있지. 두 번째, 그 새로운 발견은 가능하게 했대. 우리가 얘네를 치료하는 걸 말이야. 지금이 틀렸어. 지금이 틀린 거야. now가. 왜냐하면 지문에서는 아직 미래를 보고 있어. 미래적인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어디 있지? could. 이런 발견이 마침내 치료법을 알려줄 수 있을 거다라고 한 거지. 지금 가능하다라고 한 게 아니야. 그래서 땡. 그래서 이거 안 되고요. now가 틀렸고. C. 자, 언어장애는 뭐로부터의 결과다? 이거 퇴화하는 뇌 질병의 결과래. 아니 이런 얘기 아닌데. 이런 얘기 아닌데. 4번. 이 F라는 단백질은 blaze a trail. 이게 이제 길을 열다라는 뜻이지. 길을 열었대. 뭐에 대한? 얘네를 예방하는 것에 대한. 조금 중요한 게 예방하는 게 아니라 요놈의 원인에 대해서 알려준 거잖아. 그치? 예방을 하는 게 아니라 원인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준 거지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근데 일단 고민하지 말아야 될 게 1번이 너무 앞부분에 그대로 나와 있어. 그 다음 34번 일치하지 않는 거. 자, 연구자들은 확인했다. 방법을 이 F라는 단백질이 신경세포에 영향을 주는 방법을 확인했대. 확인 못했습니다. 아까 마지막 부분, 옛 부분에서 물어본 거지. 옛 미스테리. 그치? 요거잖아. but 어떻게 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A.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35번 갑시다. 자, 35번 주제 문제고 36번 순서, 37번 일치하지 않는 거. 얘가 중요하겠지. 순서. 여기 보니까 A, B, C 다 들어가 있네. 갈게요. 여기 제시문이 있고 A, B, C, D 먼저 따져보면 A에서는 일단 중요한 게 요거야. In addition to 뭐뭐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라는 거지. 그 다음 뭐 없어. 그 다음 B 이거 중요하네. beyond 뭐뭇을 넘어서 뭔가 식단의 위험성을 넘어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뭐 더 잡을 건 없어 보여. 그 다음 C 쭉 가시면요 딱히 잡을 건 없어 보여. D 궁극적으로 얘도 뭔가 딱히 잡을 건 없어 보여. 그냥 첫 문장 다 읽어야 될 것 같아. 제시문부터 봅시다. 자, 해양 오염은 심각한 세계적인 걱정거리가 되었다. 이 산업 폐기물, 플라스틱, 하수 얘네가 계속 해양을 오염시키면서 말이야. 오늘 키워드는 해양 오염이겠지. 자, 이런 증가하는 문제는요. Not only A, but also B. 해양의 유기체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but also 인간의 건강과 사회를 위협한다는 거지. 그럼 오늘 not only but also 때문에
버덜수의 강조를 줘야 돼, 그치? 그래서 이런 해양 오염으로 인해서 인간의 건강 그리고 사회에 위협을 준다는 거지. 그럼 이제 뭐부터 읽을지를 정해야 돼. 그럼 A, B, C 중에서만 고민을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A, B, C 첫 번째 문장 읽으면 되는데 이건 뭐야? 인간의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결과가 심각하대. 그럼 얘는 지금 포커스가 어디야? 경제 쪽인 거지. 그리고 B, 식단의 위험성을 넘어서 일단 식단 넘어서 오염된 해양은 노출시킨대. 이거 해안의 인구를 감염된 질병의 말이야. 얘는 지금 질병 얘기하는 거고. C는 주로 이 해양의 오염은요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대. 뭘 통해서? 얘네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얘들 이거 봐봐. 얘네 음식 얘기잖아. 그치? 근데 아까 뭐야? B에서는 식단, 음식의 위험성을 넘어서라고 했잖아. 그럼 이건 무조건 뭐부터? C부터 오라는 거지. C부터. 그래서 C가 적당해 보여. 오케이? 얘는 식단 얘기, 음식 얘기, 얘는 질병 얘기, 얘는 경제 얘기. 가볼게요. 자, C를 잘 읽읍시다. 유해한 물질은요, 뭐 수은, 납, 뭐 미세 플라스틱 이런 해로운 물질들이 축적돼 물고기에게. 그리고 먹을 때 이런 유해 물질들이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유해 물질들이 뇌 손상, 장기의 기능 장애, 뭐 아이에게 어떤 문제 발달 문제 이런 걸 일으킨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C 뒤에 뭐가 와야 되는지는 무조건 읽지 말고 보기 활용하기. C 뒤에 A가 와야 되냐 B가 와야 되냐, A냐 B냐. 다시 들어가면요, A냐 B냐. 자, 식단의 위험성을 넘어서 오염된 이 해양물이 해안 집단에 감염 질병을 일으킨대. 얘는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결과도 심각하대. 이거 봐봐. 이 질병 자체가 건강이잖아. 그치? 이건 인간의 질병, 인간의 건강 얘기잖아. 근데 얘는 이제 인간 건강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누가 먼저 와야 돼? 얘가 먼저 와야겠지. C 다음에는 B가 와야 돼. 얘는 경제 얘기니까. 그래서 C, B로 시작하는 거 찍으시면 돼요. 답은 D겠죠. 자, 여기까지만 읽고 문제 풀면, 자, 주제 1번. 해산물로부터 인간의 영향. 인간이 아니라 건강의 영향. 이거 아니고요. 2번. 증가하는 위협. 오염에. 이거 같은데. 뭐 포함할 수 있어? 인간, 건강, 플러스 경제. 우리가 아는 내용만 따지면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 건강, 사회 건강이 되겠지. 3번. 인간의 요거 해양 오염의 효과. 고민해봐야겠는데. B랑 C랑. 그치? D. 경제와 사회적인 결과. 이거는 지금 인간 건강 문제는 안 나왔다. 그치? 그럼 B랑 C랑 비교를 좀 해봅시다. 인간에 대한 해양 오염의 효과들. B는 오염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 뭐가 와야 될까? 얘지. 왜? 얘는 일단 더 구체적이죠. 얘는 그냥 오염이 아니라 얘는
해양 오염이잖아. 얘가 답에 더 가깝겠지. 그리고 갑시다. 31번 일치하지 않는 건데 해양 오염은 중요한 세계적인 문제다. 해양 생명체와 인간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뭐 맞는 말이고 2번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노출된데 이런 유해한 물질에 뭐와 같이 수온이나 미세 플라스틱과 같이 뭘 통해서 해산물 먹는 걸 통해서 말이야. 맞는 말. 3번 오염된 이 해양물은 감염 질병을 옮긴대. 맞는 말이잖아. 4번 틀렸네. 해양의 건강은 little bearing 영향을 주지 않는데 bearing 영향. 영향 줍니다. 네, 틀렸고요. 넘어갑시다. 마무리할게요. 요것도 조금은 어렵지 않았나 싶어. 자, 38번 주제, 39번 빈칸, 40번 추론할 수 없는 거. 그러면 일단은 처음부터 가볼게요. 자, 내가 유혹받을 때 부러워하도록 뭘? extreme competence 뭔가 엄청나게 능력 있는 걸 부러워한대. 누구의? 동료들의. 근데 이 동료들은 engage in 어디에 관여하는 동료들이냐면 고대와 중세의 역사에 관해서 글을 쓰는 동료들이래. 그 동료들의 능력을 되게 부러워한다는 거야. 그때 내가 consolation을 찾는데 위로지. 내가 위안을 찾는다는 거야. 어떤 생각에서 이 동료들이 너무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야. 주로 뭐 때문에? 왜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데? 얘네가 너무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들의 주제에 대해서 말이야. 여기서 그들의 주제라는 건 고대랑 중세 역사겠지. 자, 내 동료들은 고대와 중세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글을 쓰는 애들인데 얘네가 능력이 짱이래. 능력이. 근데 그때 이제 부러워해, 글쓴이는. 근데 그때 어떻게 위안을 삼아? 얘네가 너무 무지해서구나 라는 거지. 그 고대와 중세 역사에 대해서 말이야. 자, 현대 역사가들은 뭘 누리냐면 none of the advantage. 누리지 못한대. 이런 내재된 무지함이라는 장점을 말이야. 글쓴이가 지금 이 내재된 무지함을 지금 장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지. 근데 현대 역사가들은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야. 그 다음 희는 당연히 현대 역사가겠지. 현대 역사가는 반드시 길러야 된대. cultivate. 이 반드시 필요한 무지함을 말이야. 현대 역사가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니까. 현대 역사가들은 세게 말하고 있네. 이런 반드시 필요한 무지함을 기르라는 거야. The more so, the nearer he comes to his own times인데 이게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면 더비더비잖아. 이 현대 역사가가 자신의 시대에 더 가까이 갈수록 더욱더 그러하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현대 역사가가 자신의 시대, 즉 현대에 가면 갈수록 현대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뭐 하라고? 이 무지함을 길러야 된다고 라는 거야. 조금만 내용을 쉽게 보태면 그러니까
고대와 중세 역사를 지금 쓰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 옛날이니까 정보가 그만큼 없다는 거야. 정보가. 그래서 그냥 비교적 자유롭게 쓴다는 거거든. 근데 현대에 대해서 지금 이 역사가들은 뭐야? 정보가 너무 많다는 거야. 정보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현대 역사가들은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하라고? 반드시 이렇게 뭔가 무지함을 길러야 된다고. 조금 더 읽어보자. 어렵다, 그치? 자, 계속 희는 현대 역사가야. 현대 역사가는 어떠한 업무를 가지고 있냐? 이게 오브가 두 개더라고. 첫 번째, 발견하래. 뭘?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래. 그리고 그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역사의 사실로 바꾸래.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을 몇 개 찾아서 그걸 역사적 사실로 바꾸래. 그리고 오브지, 두 번째. 그리고 뭐 해라 이번에는 많은 중요하지 않은 사실들을 discard, 버리라는 거야. 뭐로? 역사적이지 않은 거로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얘기가 현대 역사가들은 지금 이 팩트가 너무 많아. 너무. 그러니까 이 팩트가 너무 많아서 중요한 건 몇 개 골라내서 그걸 역사로 바꾸고 또 그 중에 별로 안 중요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도 봐봐. 많은 중요하지 않은 사실들은 비역사적인 것으로 그냥 갖다 버리라는 거야. 얘네 너무 많으니까. 그 커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말? 이거 있잖아.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찾아내서 그걸 역사로 바꾸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건 버리라고. 이게 뭐야? 이게 이제 선택적 무지지. 어떻게 보면 선택적 무지. 다뤄야 할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역사가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 몇 개 뽑아서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다 갖다 버리라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얘네는 어떤 일을 가지고 있겠어? 얘죠. 이중적인. 중요한 거는 몇 개 뽑아서 역사로 바꾸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다 갖다 버리고. 이게 되게 이중적인이란 뜻이겠지. 답은 C가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but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볼게요. 더 읽어볼게. 자, but 그러나 이건 말이야. 이건 아주가 아니라 바로 그 converse 반대래. 뭐에? 19세기 이설의 반대래요. 이설. 근데 우리가 이걸 이설이라고 외우지 말고 그냥 오류라고 외워도 돼. 이게 이제 19세기 오류와는 정반대라는 거지. 19세기 오류라는 건 역사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compilation, 모음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모음집으로. 근데 이 모음집이라는 건 이게 중요한 거지. 최대한 많은 반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모음집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 19세기의 오류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현대 역사가들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야.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얘네가 글 써야 되잖아. 역사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되잖아. 근데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중요한 것만 몇 개 뽑아서 그걸 쓰고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거는 버리라는 거지. 이걸 그래서 내가 그냥 선택적 무지라고 한 거고.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19세기의 이설과 정반대라는 거야. 정반대니까 그럼 19세기의 이설 오류는 뭐 하겠어? 버리지 않겠지, 정보를.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 최대한 많은 사실들을 모아라 라는 거지, 얘네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고 문제 풀어봅시다. 자, 38번. 1번. 현대 역사의 과제. 맞죠? 왜? 중요한 사실 뽑아내서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별로 덜 중요한 사실은 다 버리라고. 중요한 사실만 뽑아 먹으라고. 2번. 고대와 중세 역사의 우월성 아니고요. 3번. 물론 문장에서 언급하긴 했지만 이 19세기의 이 오류, 역사의 오류, 이게 아니야. 19세기의 역사의 오류가 지금 주제가 아니야. 이게 지금 현대 역사가들이 해야 되는 것과 지금 반대를 알려주려고 쓴 것뿐이야. 4번. 왜 역사가가 여기 간 이런 얘기 아니고요. 갑시다. 39번 풀었으니까 40번. 자, 추론할 수 없는 거 고르래. 1번. 자, 사실상 불가능해서 뭐 하는 게 모든 사실을 기록하는 게 불가능해서 많은 것들이 로스트 되었다. 상실되었다는 거지. 그 과정에서. 맞는 말이죠. 아까 중요한 것만 빼고 틀린 건 다 버리라고. 2번. 우표 수집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only 이런 것도 물어봐야겠네. 우표 수집 모르겠고요. 3번. 작가는 비판한다. 이 사람들을요. 아까 이 그 오류를 범한 사람들 아닐까? 19세기의 오류를 믿는 사람들. 이게 괜찮아. 왜냐면 여기서 글쓴이가 세게 말했거든. must. 현대 역사가는 반드시 이런 무지를, 필요한 무지를 길러야 된다고 했잖아. 선택적 무지를 해야만 한다고. 다 들고 갈 수 없다고 한 거니까 다 들고 가자라는 이 19세기 이설은 오류는 깎겠지.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D. 역사가들은 어떤 역사가들? Fell victim. 19세기 오류의 희생자가 된 역사가들은 뭘 찾아야 돼?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만 한대. 모르겠는데. 그래서 B와 D를 찾으러 갑시다. 이렇게. 자, 누구든지 이런 오류에 굴복하는 누구든지 뭐 해야 된다? give up. 포기해야 된대. 역사를. 별로 좋지 않는 일로 말이야. 그리고 뭐 해야 된다? 우표 수집이나 아니면 다른 이런 걸 해야 된대, 얘들아.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된대. 다른 걸 하라는 얘기잖아. 근데 봐봐, 여기서 다 알 수 있어. 새로운 일자리 찾아야 된다? 이거 맞는 말. 근데 우표 수집이 난 이거 뭔진 모르겠는데 이거의 유일한 형태다라고는 말하지 않았어. 이걸 하던지 하라고 했잖아. 지금 서로 관련 없는 것끼리 연결해 놓은 거야.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고요. 지문이 조금 어려운 만큼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면 결국에 크게 보면 이거야. 오늘 얘기가 현대 역사가들은 이 무지함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게 지금 좋은 거니까. 그치? 글쓴이는 무지함을 좋게 본 거지. 그래서 여기도 세게 말한 거죠.
반드시 이 무지함, 반드시 필요한 무지함을 길러야 된다고. 그래서 그 필요한 무지함을 기르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거지. 뭐 첫 번째 뭐 해라. 몇 가지 중요한 사실 찾아내서 그 사실 역사적인 사실로 바꿔라. 그리고 뭐 해라. 많은 조금 중요성이 떨어지는 사실들은 비역사적인 것으로 버려라. 너무 많으니까 라는 거지. 그리고 이 사실이 뭐랑 반대다? 19세기의 오류와는 반대라는 거지. 이 19세기의 오류라는 건 뭐하라고? 가능한 많은 사실로 가능한 많은 사실을 모으라고 라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알 수 있는 거는 뭐야? 무지함이라고 해서 무조건 마이너스로 볼 수는 없다. 항상 맥락이 정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advantage라든지 must라는 걸 아니면 necessary라는 걸 놓쳤다면 지문이 힘들어지겠죠. 읽는 게.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오늘 해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